라스베이거스의 한 일식당에서 셰프로 근무하던 한인이 동료와 말다툼을 벌이다 칼에 찔려 목숨을 잃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애너하임시에서 대형 가로수가 SUV 차량을 덮쳐 여성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LA에서 카톨릭 교회 주교가 성당 인근에서 총격으로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살해 용의자는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찰이 애꿎은 사람을 절도범으로 오인에 제압하고 멀쩡한 사람을 음주운전으로 체포하는 영상이 잇따라 공개돼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국립기상청이 LA 등 남가주 지역에 오늘부터 이번 주 토요일까지 겨울 폭풍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자주 붓는 느낌, 소화가 안 되는 느낌, 그게 바로 몸속에 노폐물이 쌓였다는 신호. 이럴 땐 바로큐 95를 추천해드립니다. 파인애플 추출물인 브로멜라인 천연 효소가 함유되어 있어 단백질 분해 작용에 탁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병풀 추출물까지, 거기다 맛까지 이제 마음껏 먹고 건강하고 슬림한 몸을 가꾸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라스베이거스에서 셰프로 일하던 한인 남성이 칼에 찔려 목숨을 잃었습니다. 한국에 홀로 계신 어머니마저 치매로 소통이 불가능한 상태라 화장한 유골을 한국으로 보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박시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5일 라스베가스의 한 스시 레스토랑에서 셰프로 근무하던 한인 임태경 씨가 근무 중 동료와 말다툼을 벌이다 칼에 찔려 목숨을 잃었습니다. 가해자는 히스패닉계 남성으로 예리한 칼로 임 씨의 목과 복부를 모두 8차례 찌른 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크게 다친 임 씨는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병원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어저께 해서 도저히 이거 지금 뭐 살릴 수가 없고 가망이 없으니 산소호흡기를 떼야 된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산소호흡기를 떼어낸 임 씨는 병원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2달 전 LA에서 라스베가스로 이주해 주위에 돌봐줄 사람이 많지 않은 데다 장례식을 치를 비용 마련이 어려워 지인들은 화장을 선택했습니다. 가까운 주변 사람들과 식당 업주가 도움을 주고는 있지만 화장한 유골을 한국으로 보내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유가족이 아무도 없으니까 따로 뭐 장례식도 계속 못하고, 그래서 저희는 지금 여기 목사님을 모시고 화장하기 전에 이제 목사님 모셔서 화장터에 가서 좀 간단하게 예배 봐드리고.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잃은 임 씨는 현재 어머니만 한국에 생존해 있는데 치매를 앓고 있는 터라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지역 한인회는 임 씨의 안타까운 사연을 주변에 알리고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시몬입니다. 대형 가로수가 SUV 차량을 덮쳐 차 안에 있던 여성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여성은 차에서 자녀와 남편을 기다리다 참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애나하임시는 지난 19일 오후 피어스팍 인근에서 대형 나무가 쓰러져 주차돼 있던 차량 내 여성 운전자가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숨진 여성은 올해 62살의 마리아 크루즈로 좌석 뒷좌석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참변을 당했습니다. 마리아의 남편 마뉴엘 크루즈는 아들과 테니스를 치는 동안 아내가 그늘을 찾아 나무 밑에 주차했는데 18m가 넘는 가로수가 쓰러지며 차량을 덮쳤다고 말했습니다. 애나하임 시정부는 사고 원인을 조사 중으로 2주 동안 인근 가로수의 건강 상태 등을 분석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디즈니랜드에서는 주차장에서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애나하임 경찰은 18일 저녁 미키 앤 프렌즈 주차장에서 여성이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여성의 사망 원인을 조사 중으로 정보가 있는 사람들은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LA에서 카톨릭 교회 주교가 성당 인근에서 총격으로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살해의 용의자는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데이비드 오콘의 LA 대교구 보좌 주교가 지난 18일 성요한 비안네 성당 인근 하시엔다 하이츠에서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LA 카운티 셰리프는 용의자로 보좌주교의 가정부로 일하는 여성의 남편 카를로스 메디나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용의자의 집에서 총기 2정도 증거물로 압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메디나는 부인과 마찬가지로 한때 보좌주교의 집에서 일한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범행 동기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메디나는 숨진 주교가 자신에게 빚을 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코넬 보좌주교는 노숙자와 이민자, 소외된 사람들을 돕던 성직자로 갑작스런 죽음에 종교계와 정치권은 물론 추모객들의 애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지아주에서 경찰이 애꿎은 사람을 절도범으로 오인해 바닥에 매다 꽂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아이오와주에서는 멀쩡한 사람을 음주운전자로 체포한 경찰을 향해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직 어둑한 이른 오전, 차량 절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한 주택가에서 걸어오던 남성을 멈춰 세웁니다. Being detained, bud. Don't take your backpack off. Take your backpack off. Excuse me, what am I doing? Take your backpack off. Can you explain what this Before is you for? go on the ground, take your backpack off. I'm going to get picked up for work. Matching description, someone trying to 남성이 break into your car. 어리둥절해하며 자신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다고 항의하는 순간 이후 다른 경관까지 달려와 비명을 지르는 남성을 제압하고 수갑을 채웠습니다. 그러나 이후 조사에서 남성은 차량 절도와 아무 관련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올해 31살의 타일러 카나리스는 바닥에 맺혀질 때 충격으로 뼈가 부러지고 고막이 파열되는 중상을 입었으며 현재 해당 셰리프국을 상대로 7만 5천 달러의 병원비를 포함한 거액의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상향등을 켜고 달린 차량 운전자를 멈춰 세운 경관. 음주운전을 의심하고 남성을 차에서 내리게 한 뒤 여러 동작의 음주 테스트를 실시합니다. 남성은 비틀거리는 모습이 없었고 음주 측정기에서도 알코올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I blew zero, so now you're trying to think I smoke weed. That's what's going on. You can't do that, man. You really can't do that. 결국 경찰서까지 끌려간 남성은 새벽 2시에 혈압과 소변 검사까지 받은 후에야 혐의 없음 판정을 받고 풀려났습니다. 올해 19살의 테이빈 갈라나키스는 현재 아이오와주 뉴튼시와 경찰 당국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총기 소유자들이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공항이나 기내 안전마저 위협할 수 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지난 한 해 공항 검색대에서 압수한 총기는 하루 18정으로 나타나 역대 최고 수준을 보였습니다. 자세한 소식 KBTV 강정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인 2020년 한 해를 제외하면 공항 검문소에서 총기 압수는 2010년 이후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공항 검색대에서 지난해 압수당한 총기는 6,542정을 기록했는데 이는 하루 18정꼴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입니다. 데이비드 페코스케 교통안전청 청장은 검문소에서 벌어지는 일은 우리가 사회에서 목격하는 것을 실제로 반영하고 있다며 오늘날 총기를 소지하는 사람이 더 많아졌다는 의미라고 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가방 등 수화물에 실수로 총기를 집어넣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총기가 기내 또는 공항에서 다른 사람의 손에 들어가는 위험성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전했습니다. 검색대 총기 압수는 총기 소지에 더 우호적인 지역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공항 총기 압수 상위 10개 지역은 텍사스주의 댈러스, 오스틴, 휴스턴, 그리고 플로리다주의 3개 공항, 테네시주의 내슈빌, 애틀랜타, 피닉스, 덴버 등입니다. 일부 주에서는 총기를 압수하는 동시에 소지자를 체포할 수 있고 또 다른 주에서는 함께 여행을 하지 않는 가족이나 동료에게 총기를 건네주기도 합니다. 전문가들과 관리들은 검색대 총기 압수 증가는 더 많은 미국인들이 총기를 소지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전미사격 스포츠재단에 따르면 총기 구매 관련 신원 조회 건수는 지난 2000년 700만 건이었지만 지난해에는 1640만 건으로 늘어났습니다. KBTV 뉴스 강정민입니다. 내일부터 날씨가 추워지고 목요일부터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국립기상청은 LA 등 남가주 지역에 오늘부터 이번 주 토요일까지 겨울폭풍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남가주 지역은 내일 낮 최고 기온이 50도대로 떨어진 이후 다음 주 월요일까지 낮에도 50도대의 쌀쌀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최저 기온은 이번 주 내내 40도대에 머물며 추운 날씨가 예보됐습니다. 기상청은 쌀쌀한 날씨 속에 강풍까지 불어 체감 온도는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 겨울 폭풍 영향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샌퍼난도 밸리와 산타 클라리타, 라크라 센터 등 산악 지역에는 눈이 예고됐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주 운전자들이 산악도로를 지날 때 조심해야 한다면서 지역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대한항공이 오는 4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던 마일리지 개편안에 대해 재검토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대한항공은 마일리지 개편안에 대해 현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면서 전반적인 개선 대책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항공은 당초 오는 4월부터 보너스 항공권과 좌석 승급 마일리지 공제 기준을 지역에서 운항 거리로 바꿀 계획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단거리 노선은 마일리지 공제율이 내려가지만 미국 같은 장거리 노선은 공제율이 올라가면서 고객들로부터 일방적인 혜택 축소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또 한국 정부까지 마일리지 개편안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압박에 나서자 결국 대한항공이 재검토에 나서게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개선안을 내놓더라도 일정을 감안할 때 4월 마일리지 개편 시행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지표들이 잇따라 나오면서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상 기조를 더 강하게, 더 오랫동안 유지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보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최대 소매 유통업체인 월마트가 거둬들인 지난해 4분기 순이익은 1년 전에 비해 76%가 늘었습니다. 매출도 7% 넘게 증가하면서 전문가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월마트는 이달부터 직원 시급도 17% 인상했습니다. 대형 유통업체 홈디포 역시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직원 임금 인상에 올해 10억 달러를 투입할 거라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경제 핵심 축인 소비가 계속해서 잘 돌아가고 있는 데다가 탄탄한 고용시장을 바탕으로 기업들의 임금 인상이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는 얘기가 됩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망라한 미국 구매 관리자 지수도 이번 달에 50.2를 기록했는데 8개월 만에 50을 넘었습니다. 구매 관리자 지수는 향후 실물 경제를 가늠해보는 지표로 50을 넘었다는 건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기업들이 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연방준비제도의 강력한 긴축에도 미국 경제가 잘 버티고 있다는 방증이긴 하지만 1년 가까이 이어진 연준의 금리 인상 효과가 아직 잘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기도 합니다. 결국 경기 침체의 우려는 줄어든 대신 긴축 우려는 다시 커지게 됐습니다. I do believe we have more work to do. Now, precisely how much higher the federal funds rate will need to go and for how long policy will need to remain restrictive will depend on how much inflation and inflation expectations are moving down. And that will depend on how much demand is slowing. 물가를 잡기 위한 연준의 강력한 금리 인상 기조가 더 강하게, 더 오랫동안 지속될 거란 전망에 다시 힘이 실리면서 뉴욕 증시 주요 지수는 모두 2% 이상씩 하락 마감했습니다. 연준의 통화정책을 예측하는 페드워치를 보면 연준이 다음 달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하는, 그러니까 다시 빅스텝을 밟을 가능성은 24%로 뛰었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이 가능성은 제로였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40년 이상 정부의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해 허덕이는 사람들이 약 4만 7천 명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교육부는 40년 이상 학자금 대출 상환을 해온 미국인은 약 4만 7천 명으로 이들 가운데 82%는 채무 불이행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저소득층 문제를 다루는 비영리단체 전미소비자법센터는 학자금 대출을 받은 4,350만 명 가운데 4만 7천 명은 일부이긴 하지만 학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25년 이상 대출금을 갚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은 정책 실패라고 강조했습니다. 약 30년 전 소득에 따라 상환액을 줄여 노후의 부담을 피할 수 있게 한 프로그램도 있지만 대부분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정부의 학자금 대출을 받은 미국인은 첫 상환 날부터 모두 갚을 때까지 평균 기간은 15년 6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금리 인상과 주택 공급 부족 등으로 주택 임대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임대 비용이 가장 높은 도시는 뉴욕으로
세입자들은 소득의 68%를 매월 임대료로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TV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무디스 애널리틱스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4분기 평균 소득 대비 월세 비율이 전년 대비 1.5% 증가하면서 관련 통계가 집계된 지 20여 년 만에 처음으로 30%를 찍었습니다. 연방정부는 소득의 30% 이상을 월세로 지출하는 가구를 월세 과부담으로 정의하는데 이제는 미국의 평균 세입자가 이 과부담 범주에 속하는 것입니다. 이미 미국의 여러 도시에서는 소득의 30% 이상을 월세로 쓰는 게 오랫동안 일반적인 현상이었지만 전국 단위에서 30%를 넘은 것은 많은 이들이 더는 주거비를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정치 매체 더 힐은 평가했습니다. 특히 중저소득 가구에서는 소득 대비 월세 비율이 40%를 넘었습니다. 주별로는 매사추세츠 32.9%, 플로리다 32.6%, 뉴욕 31.2% 등의 주택 임대료 부담이 가장 컸고 소득 대비 월세 비율이 가장 높은 도시는 뉴욕시로 소득의 68.5%를 월세로 지출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마이애미 41.6%, 포트로더데일 36.7%, 로스앤젤레스 35.6%, 팜비치 33.6%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최근 연방준비제도의 거듭된 금리 인상으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오른 탓에 많은 가구가 주택 구매를 포기했고 세입자들이 아파트로 몰리면서 아파트 월세가 급등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주택 공급이 수요를 따라잡지 못하는 현상이 계속되면서 주택 구매 가격과 월세가 꾸준히 올랐지만 개인별 소득은 월세만큼 빠르게 오르지 못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펩시콜라 제조사인 펩시코가 스타벅스 냉장 커피 음료 30여만 병에 대한 자발적 리콜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식품의약국 FDA는 펩시코가 유통한 스타벅스 바닐라 프라푸치노 냉장 커피 일부 제품에서 유리 조각이 발견돼 리콜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리콜 대상은 유통기간이 3월 8일, 5월 29일, 6월 4일, 6월 10일인 스타벅스 바닐라 프라푸치노 냉장 커피 음료로 30만 병이 넘습니다. FDA는 해당 제품이 건강상 인체에 치명적인 해를 입힐 수 있는 1등급 리콜이 아닌 2등급 리콜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제품은 스타벅스 매장이 아닌 일반 마켓에서 판매되는 제품으로 현재 마켓 진열대에서 빠르게 제거되고 있습니다. 이미 구매한 사람은 판매점에 문의하면 됩니다.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전격 방문했던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은 인접국 폴란드에서 연설을 갖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흔들림 없는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김양순 기자가 보도합니다. 폴란드 바르샤바에 모인 수천 명의 군중 앞에 선 바이든 미 대통령의 첫 마디는 키이우는 건재하다였습니다. Well, I just come from a visit to Kyiv, and I can report Kyiv stands strong. 하루 전 전쟁 지역인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를 전격 방문했던 사실을 상기시키며 미국과 동맹의 지원에는 흔들림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보육원과 병원이 폭격당하고 어린이들을 납치하는 러시아의 반인륜적 전쟁 범죄에 비판의 목소리도 높였습니다. Autocrats only understand one word: no, no, no. Ukraine will never be a victory for Russia. Never. 이어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에 앞서 불과 몇 시간 전에 이뤄진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국정 연설 내용을 직접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and the nations of Europe do not seek to control or destroy Russia. The West was not plotting to attack Russia, as Putin said today. This war is never a necessity. It's a tragedy. 그러면서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다고 서방 안보 동맹의 굳건함을 과시했습니다. He thought NATO would fracture and divide. Instead, NATO is more united and more unified than ever before. 바이든 미 대통령은 다만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미국과의 핵무기 통제 조약인 신전략무기 감축협정, 즉 뉴스타트의 참여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데 대해선 직접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The announcement by Russia that it's suspending participation in New START is deeply unfortunate and irresponsible. We'll be watching carefully. 바이든 미 대통령은 이어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강제합병에 맞서 결성된 옛 공산권 9개 나라와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러시아의 팽창주의를 경고한다는 메시지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 접경지에 2주 만에 규모 6이 넘는 추가 지진 발생 이후 사망자 증가 속도가 다시 빨라졌습니다. 하루 동안 1,000구 이상의 시신이 수습되면서 누적 사망자 수가 4만 8천 명을 넘었습니다. 보도에 정지주 기자입니다. 지난 6일 강진 이후 7,000번 넘는 여진이 있었지만 현지 시각 21일 밤의 지진은 규모 6.3이었습니다. 강력한 흔들림에 겨우 버티던 건물들은 무너져 버렸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세간살이를 챙기러 피해를 본 집에 들어갔다가 추가 지진으로 매몰된 경우가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كلهم نزلوا والغراب والبيت تدمر والدرج عصينا شوي وطلعنا لحالنا نحن من المطبخ من البيت الهز الثاني دبرنا بيت وشادر رجع البيت بالصدع كمان على الخالص ما بقى نحسن نستحمل. 튀르키예 재난관리국은 추가 지진 발생 후 튀르키예 사망자 수가 1,000명 넘게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누적 사망자 수 4만 2천여 명입니다. 사망자 수는 지난 18일부터 완만한 증가세를 보였지만 추가 지진 후 증가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추가 지진 발생 후 시신 수습이 많아졌기 때문으로 현지에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날 확인된 사망자가 추가 지진 때문에 숨진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시리아의 경우 추가 집계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양국에서 나온 공식 사망자 수는 4만 8천여 명입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은 추가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100에서 1,000명일 가능성을 46%로 추산하면서 1,000명에서 10,000명일 가능성도 29%나 된다고 말했습니다. 유엔은 지진 피해 지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번 추가 지진으로 인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대부분 피해 지역에서 구조 작업은 종료됐고 피해가 극심한 튀르키예의 카라만마라슈와 하타이 2개 주에서만 생존자 수색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지주입니다. 자주 붓는 느낌, 소화가 안 되는 느낌, 그게 바로 몸속에 노폐물이 쌓였다는 신호. 이럴 땐 바로큐 95를 추천해드립니다. 파인애플 추출물인 브로멜라인 천연 효소가 함유되어 있어 단백질 분해 작용에 탁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병풀 추출물까지, 거기다 맛까지 이제 마음껏 먹고 건강하고 슬림한 몸을 가꾸세요.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